이태호는 이준영을 때린 일로 사과하려 하지만 이준영은 만나지 않으려 한다. 이준영은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오는 이태호에게 지금 안 돌아가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그날 밤 일다경이에게 이야기한 거 다 계획적인 거였냐. 준영이 데려오려고. 준영이 절대 포기 안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지선우는 여병규를 찾아가 도움을 부탁하고 자신이 완전히 고산을 떠난 것처럼 위장한다. 엄효정은 여다경에게 전화해 지선우 완전히 떠났다고 하더라. 이제 걱정할 거 없다고 말했다. 이를 의심한 여다경은 지선우 집을 찾아갔고 실제로 부동산에 집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선우는 전진서와 교회의 펜션에서 지내며 미래를 계획했다. 태호가 결국 폭발해서 준영이를 때리고 말았죠.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돌려보기 할 때는 웃음이 터져서. 태호는 준영이를 대체 왜 때린 걸까요? 그날은 억울하고 억울했지만 준영이는 물건을 훔치고 친구를 때리고 부모에게 반항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여다경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집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으니까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엄마를 버려. 엄마는 너만 없으면 어디 가서든 더 잘 살 수 있어. 너 때문에 이 힘든 걸 다 견디고 있다고. 내가 잘해줄게. 우리 집으로 와. 유혹의 순간 준영이의 잘못된 선택. 이태호가 그랬던 것처럼 준영이는 실수를 해요. 물론 다경이가 꼬여낸 이 과정을 알진 못했지만 자기 발로 지선우를 버리고 걸어 들어와 놓고선 맘을 두지 못한 채 방황하는 준영의 모습은 태호가 마주보기 힘든 현실. 자신과 똑같은 데칼코마니 준영. 그러나 감추지 못한 마음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날처럼 준영이는 늘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다경에게 들키고 말아요. 태호랑 정말 꼭 같은. 똑바로 살아. 아빠의 쓰레기 같은 행동이 망쳐버린. 어느새 시궁창이 되어버린 가정. 아빠의 새 가정도 다르지 않아요.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상 속에서 아이는 도벽이라는 이상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죠. 쓰레기다. 그래, 난 자신의 치부를 들킨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폭력적인 위협과 협박, 아빠는 거짓말과 폭력. 엄마, 아빠 방식 모두 방어를 가장한 폭력 말을 해야 돕지. 태호에게 울림을 주었을 선우의 말. 내가 만약 나의 무능력이 열등감이 나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고, 나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선우에게 그때 말했더라면, 나의 그림자를 꺼내 보여줬더라면. 들켰어. 물건을 훔쳤는데 그걸 혜강이한테 들켰어. 근데 나보고 똑바로 살라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나서 때린 거야. 똑바로 살지 못한 걸 들켰던 태호는, 그때의 태호는 하지 못했던 사과하고 용서를 빌자. PC방 주인한테도 혜강이한테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러자 저 말을 하면서 들었을 오만 가지 생각들. 나도 못한 걸 지금 아이 보고 하라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말들이 내가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말들. 결국 그게 다 아이에게 가버린 현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참혹한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내가 똑바로 살았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나 학교 관둘 거야. 아이는 정말 한치도 아빠와 다르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내가 왜 사과를 해? 나 학교 관둘 거야. 사랑이 잘못이야? 결혼을 다시 하면 되지. 이 모든 시작이 나였어. 결국 나였다고.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을 태호. 선우가 울 수 있는, 단 한 번도 선우가 소리내어 울 수 있는 든든한 품이 되어주지 못한 못난 놈인 주제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내 인맥을 만들어주. 동아줄로만 선우의 인생을 이용한 주제에 바람까지 피다가 들킨 파렴치 않은 주제에 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피투성 이인 채로 내동댕이 친 화가 난다고 준영이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여자를 때린 그 장면을 아이에게 고스란히 들키고도 반성하지 못한 채 그걸 아이가 보게 한 선우를 증오했으며 그 복수를 하겠다고 돌아와서는 아이의 일상도 악몽으로 만들어버린. 꿈을 꾸는 게 무서운 어디고 맘을 둘 데 없어서 엄마 아빠의 집 어디에서도 이방인 같은 PC방에서 선잠을 들어도 악몽을 꾸며 화들짝 일어나는 준영이의 일상. 그 시작은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나였구나, 내가 다 망친 거였어.
선우를 골 빼먹기만 하고 버렸어. 선우도 사람인데, 힘든데, 울고 싶었을 텐데, 한 번을 울 수 있게 해주질 못했어. 휘청거리는 삶 그렇게 중심 못 잡고 휘청이면서 선우의 삶도, 준영이의 삶도, 다경이의 삶도, 제니의 삶도 내가 다 망친 거였어. 너 정말 정신 안 차려? 준영이에게 날린 주먹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한 주먹. 준영이에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뭘 하세요? 아빠나 잘하라고요? 제발.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몰라서 그러세요? 정말 이태호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자신이 무얼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5일 방송된 JTBC 부부의 세계에서는 여다경과 이태호에게 김지선우와 잤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여다경은 이태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라며 이태호에게 물었고, 이태호는 사실대로 그렇다고 말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이준영에게 지선우는 그날 겪었던 실수를 솔직하게 아들에게 털어놨다. 지선우는 미워하는 마음만 있지는 않더라. 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엄마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남편이 그리웠었나봐. 혼란스럽고 배신감 느끼는 거 당연해. 앞으로도 엄마를 계속 미워한데도 난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옆에서 널 지지하고 보호할 거야.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으면 그거 하나야. 넌 엄마 아빠랑 달라. 넌 다르게 살 수 있어라며 준영이의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준영은 학교에 소문 다 퍼졌을 거야. 도둑놈이라고 라며 울먹였다. 지선우는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내 옆에서 같이 이겨내자라며 준영이를 다독였다. 하지만 준영은 그냥 우리 떠나면 안 돼. 아무도 모르는 대로. 아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고, 지선우는 그래 가자 어디로든. 엄마한테 며칠만 정리할 시간을 줘. 알았지라고 답했다. 마지막 회에서는 이태호가 잠적을 감춘 후 사람들의 일상들이 행복하게 펼쳐지면서 이태호가 고산을 떠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지선우는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회에선 유독 PPL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지선우가 청소하면서 버렸던 찢어진 가족 사진이 테이프를 붙여놓은 봉투가 우편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예전에 행복했던 이태호, 지선우, 이준영 가족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림 부부는 다시 재회를 했지만 다시 예림은 남편이 자꾸 의심되고 밤에 핸드폰을 몰래 보며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가 당신을 계속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나 때문에 당신이 언제까지 오랫동안 힘들면 어떡하냐며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준영이가 사라지고 나서 지선우는 이태호에게 바로 전화를 하고 지선우는 황급히 차를 끌고 강가에서 준영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태호에게 갑니다. 이태호는 내가 너 나이 됐을 때 아버지가 나갔고 영원히 안 돌아왔다. 준영아 너만은 내 곁에 두고 싶었다. 떨어져 있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다. 난 한순간도 널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고 솔직하게 말하고 셋은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고 초췌한 이태호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는데요. 지선우의 어떻게 지냈어?의 말에 이태호는 오열을 합니다. 이태호는 지선우에게 새로 시작하자며 내가 널 용서할 테니까 너도 날 용서하라며 뻔뻔하게 말하네요. 지선우는 다 끝났다고 말하고 이태호는 전부터 나에겐 너뿐이었다며 다시 받아달라고 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가족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눈치 없이 말하는 이태호. 지선우는 계속 이럴 거면 어디 가서 죽어버리던가 라고 말합니다. 밥을 다 먹고 준영이게 날 아껴주고 지켜주는 사람을 잊어버리면 모두를 잃는다는 걸 명심하라고 합니다. 이제 다신 안 나타난다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보는 앞에서 차에 뛰어들어 버리는데요. 죽은 줄 알고 심장이 철렁했는데 살아서. 지선우와 껴안고 울게 되는데 준영이가 이 모습을 보고 경멸한다는 눈빛으로 핸드폰을 내던지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